기아차는 지난 6일 기아차의 첫 친환경 전기 트럭 봉고3 EV를 출시하고 본격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54분이면 급속 충전을 할 수 있고 완충 시에 211km를 갈 수 있습니다. 기아차 관계자는 봉고3 EV가 도시 환경에 적합한 주행거리와 충전시간, 소형상용 EV 특화 신기술을 보유했다며 기존 디젤차에 비해 높아진 경제성과 정숙성으로 소형 트럭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기아의 봉고는 국민 트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기아의 봉고는 기아자동차가 일본 마쓰다와의 기술 제휴로 1980년에 최초로 출시한 1톤 트럭에서 시작했습니다. 봉고 트럭은 한때 세계적으로 연간 35,000대가 수출되는 월드카로 불리며 지금까지 40년간 조용히 기아차를 이끌어온 효자 상품이었습니다. 봉고 트럭이 그토록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한 방송에서 봉고 1톤 트럭에 연탄 4.9톤을 실어도 끄떡없이 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외국의 일반적인 소형 트럭이었다면 서스펜션이 주저앉거나 싣고 가다가 엔진이 퍼져서 시동이 꺼져버리는 무기였습니다. 1톤 트럭임에도 더 실을 것을 예상하고 강하게 만들었다는 봉고의 힘은 놀라웠습니다. 그 힘 때문에 봉고는 우스갯소리로 봉고르기니 무얼 실으려고 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또한 수동 변속기의 강력한 힘과 유압식 파워핸들은 놀라운 관성 드리프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에서 봉고르긴이라고 불리는 봉고는 설원에서 봉고3 탑차로 드리프트를 즐긴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봉고 트럭의 합리적인 가격과 경이로운 적재 능력, 짐을 가득 실어도 끄떡없는 튼튼한 셰시 등은 현대포터와 함께 대한민국 1톤 트럭만이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이었습니다. 이 같은 한국 1톤 트럭은 값이 싸고 힘이 좋아서 중고차로도 외국으로 수출되어 개발도상국에서 인정받아왔습니다. 중남미 온두라스에서 한국의 1톤 트럭의 인기는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비포장 도로가 거의 대부분인 온두라스에서는 한국의 저렴하고 성능이 좋은 봉고와 포터를 화물차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온두라스의 주산업인 커피, 파뮤, 바나나 재배같이 플랜테이션 농업이 매우 발달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짐을 많이 실을 수 있고 힘이 좋은 실용적인 화물차를 선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두라스에 수출되는 우리나라 중고차 중 90% 이상은 전부 포터2나 봉고3 차량이었습니다. 봉고 트럭 중고차는 중동 지역에서도 큰 인기를 끌어왔습니다. 이라크는 재건 사업을 하면서 한국의 봉고와 포터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중동 지역의 중고차 딜러는 한국의 봉고가 일본 트럭보다 인기가 있다며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봉고는 도요타 오프로드 차량에 비해 짐칸이 넓고 1톤 트럭임에도 불구하고 짐을 많이 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격도 더 저렴하고 부품 공급도 원활하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2000년대 초반부터 건설 현장이 많은 사우디와 요르단에서도 봉고 트럭의 성능이 많이 알려졌습니다. 이후 중동 현지인들로부터 봉고 트럭에 대한 수요가 더욱 늘어났습니다. 필리핀에서는 봉고 트럭이 시위대를 진압하는 등의 용도의 경찰 트럭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짐칸을 개조해서 경찰들이 범인을 체포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한국의 1톤 트럭 봉고는 포터와 함께 전 세계에서 인기를 누렸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도 트럭 시장의 핵심 차종인 1톤 트럭은 연간 모델별 판매량에서 늘 최상위권을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1톤 트럭은 국내에서 값싸고 성능이 좋은 트럭으로 사랑을 받아왔음에도 늘 안정성에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높은 성능과 안정성이 업그레이드되어 불안감을 해소시켜줄 예정입니다. 최근 봉고3의 실내는 트럭의 이미지까지 탈피하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가죽으로 마감된 스티어링 휠과 럭셔리 세단에서나 접할 법한 투톤 실내, 직관적인 조작을 가능케 하는 버튼들이 실내를 빼곡히 채우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봉고3와 새로 출시된 봉고3 EV에는 크루즈 컨트롤도 새롭게 적용되었습니다. 체력적으로 힘든 일을 하는 화물차 기사들이 장거리 주행 시 피로를 크게 줄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앞유리 아래에 자리한 전방 카메라를 바탕으로 전방 충돌 방지 보조와 차선 이탈 경고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닛이 없어 상대적으로 정면 충돌 안정성이 취약할 수 있는 1톤 트럭의 약점을 크게 보완해줄 예정입니다. 또한 전기차로 출시된 봉고 트럭은 그동안 경유로 인한 환경오염도 크게 줄여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제 봉고 트럭은 누가 봐도 손색 없는 트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봉고와 포터를 전기차로 내놓는데 그치지 않고 이미 수소 트럭을 출시해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올해 스위스로 10톤급 수소 트럭 1600대 수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수소 트럭은 상용차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2020년 올해의 차에서 혁신 부분 수상의 영광을 안기도 했습니다. 한국산 수소연료 자동차는 일본 등 경쟁국을 제치고 지난해 최초 글로벌 판매 1위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3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집계한 지난해 기준 전세계 수소차 판매량 자료에 따르면 현대차는 3,666대로 전체 판매량 60%를 차지해 1위를 차지했고, 이어 도요타 2,174대, 혼다 286대 순이었습니다. 한국은 앞으로 봉고포터 전기트럭뿐만 아니라 수소 트럭으로 전 세계의 차세대 트럭 시장을 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2019년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이 문서를 공표하면서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내용은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다시피 한국의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사용되는 필수 소재들인데요. 이미 삼성, SK, LG가 비슷의 속도로 일부 소재를 국산화에 성공하였고, 독일, 러시아, 중국 등으로부터 일본을 대체할 탈일본 플랜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면서 일본의 대한국 규제가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통계적으로도 증명된 것이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되기 전인 6월까지는 한국의 반도체 수출이 감소하다가 7월부터 오히려 지난해 같은 달 대비 수출이 연속 4개월 계속해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수출 규제를 하기 전부터 이 정도 시나리오는 예상했을 겁니다. 아무리 내수 시장에만 의존하고 혁신과는 거리가 멀고 일본 부자 순위 2위인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조차도 일본 기업인들을 초식 공룡이라 부르고 있는 일본이라지만 한국의 삼성과 SK하이닉스가 D램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 74%로 독점하고 있다는 것과 전원이 꺼져도 정보를 기억하는 D램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낸드 플래시 반도체도 삼성이 전 세계에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 중인 것, 그리고 삼성이 2030년까지 133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자해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세계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까지 1위를 달성해 600조 원에 육박하는 세계 반도체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는 것까지 일본은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일본이 한국에 비상식적인 경제 보복을 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한국 기업들을 분석할 수 있는 경제 전문가들은 일본에 당연히 많겠죠. 오히려 한국의 수출 규제를 시행한 이후 지난해 같은 달 대비 일본의 수출이 7월에는 마이너스 1.6%, 8월에는 마이너스 8.2%, 9월에는 마이너스 5.2%로 급속도로 하락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증명이 되고 있는데도 일본은 여전히 아직까지도 지구상에서 가장 비논리적인 발언들로 한국을 도발하고 있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한일 관계가 악화되었을 때마다 한국의 정책들이 용두사미가 많았다며 한국의 국산화는 경제 원리에 맞지 않고 일본과의 국제 분업이 합리적이다 라고 전했고, 니혼 게이자이의 영문판인 니케이 에이시안 리뷰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한국이 탈일본 정책을 반복하고 한국 대기업들이 일본과 거래를 하고 싶어 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여기에 일본의 아베 총리는 국정을 운영하는 정권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은 양보할 생각이 없다라며 여전히 일본의 수출 규제가 완전히 실패하였음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하다못해 일본은 최근 한일 정상 간의 환담 사진을 한국 측이 무단으로 촬영해 언론에 내보낸 것까지 트집을 잡기 시작하였죠.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한국이 전혀 타격을 받지 않고 오히려 일본 기업들과 일본 국민들의 세금이 낭비되는데도 한국에 이렇게 무모한 도발을 계속하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이 질문에 대한 충격적인 답변을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베 정권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똑똑하지 않습니다. 적지 않은 수의 분들이 일본이 한국의 수출 규제를 시행하기 전에 한국이 취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하고 지금까지 철저한 계산 아래 움직이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현재 일본의 정권은 그렇게 똑똑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아베 총리와 측근들의 IQ가 낮다고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베가 일본의 총리로 당선된 이후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내각 인사국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오사카 유지 교수가 SBS CNBC의 교양 프로그램 블루베리에 출연해서 아베 총리가 만든 내각 인사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는 총리의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밑에서도 제기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못해요. 그런 짓을 했다가는 잘릴 수도 있고 한직으로 가는 등 출세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즉 이제는 아베 총리가 아무리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있어도 그 누구도 일본 내에서는 따끔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일본 언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010년 일본의 언론 자유지수는 전세계 11위까지 올라갔지만 최근에는 70위 밖으로까지 추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니 일본 국민들조차도 일본 언론들을 통해 확실한 팩트들을 습득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자, 이렇게 똑똑하지도 못하고 언론 자유지수도 심각하게 낮은 일본에서 아베 총리는 그의 정치 인생에 가장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부인 아베 아키에가 명예교장으로 있는 일본의 모리토모 학원이 국유지를 헐값에 매입한 사건 기억하시나요? 일본의 재무성이 보유하고 있었던 오사카에 있는 초역세권 땅을 매매가보다 무려 85%나 싸게 모리토모 학원에 넘긴 것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로 옆에 있는 비슷한 크기의 땅이 142억 원에 거래가 되었고 해당 부지의 실감정가액도 100억 원에 육박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베 아키에가 명예교장으로 있는 모리토모 학원이 이 땅을 13억 원이라는 85% 특별 할인된 금액에 산 것이 들통난 것이죠. 여기에 이를 감추기 위해 공문서 조작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에 관한 대목을 문서에서 삭제해 국회에 보고한 사실이 발각되자 아베 총리가 결국에는 대국민 사과를 했죠.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린다 면서도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 아소다로 부총리에게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며 책임 떠넘기기 기술까지 구사하였습니다. 이러면서 대충 마무리되는가 싶었는데 아베 총리에게 또 한 번의 대형 악재가 터졌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일본 수의사협회가 일본 내 수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일관되게 제기하고 있어서 1984년부터 실제로 일본 대학들이 수의대를 신설하는 것을 허가해주지 않고 있었는데요. 아베 총리가 1970년대 미국에서 유학 시절 만난 아베의 친구가 이사장으로 있는 각해 학원이 수의학과를 신설하고 지난해 4월부터 학생들을 받기 시작하였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렇게 초대형 악재가 연속으로 터지자 일본 내에서 아베 내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하늘 높이 치솟았고, 이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는데요. 특히 2019년 7월 21일 예정되었던 제25회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이겨야만 아베 내각이 유지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일본이 한국의 수출 규제를 시작하고 20일 후에 일본에서 참의원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러면 벌써 7월 21일에 참의원 선거가 끝났으니까 일본도 더 이상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지속할 이유가 없을 텐데 왜 아직도 철회하지 않고 있지? 라고 말이죠. 그 이유를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일본에는 참의원과 중의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의원 우선주의라고 해서 일본에서는 중의원의 권력이 절대적입니다. 참의원이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면 중의원의 결정을 우선시하죠. 헌법 개정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중의원의 파워가 절대적으로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의원 선거는 7월 21일에 이미 끝났지만 일본의 중의원 선거가 남아 있습니다. 아베 내각은 일본의 언론이 최대한 우호적인 시점에서 중의원을 해산시키고 다시 조만간 선거를 하려고 노리고 있죠. 원래는 올해 안으로 중의원 선거를 개최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요. 아베 총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최근 들어 너무나 많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미국 1위 언론사 블룸버그가 최근 충격적인 보도를 하나 냈는데요. 일본의 수백 개의 도시들이 버려질 것 이라며 현재 1억 2600만 명의 일본 인구 중 절반이 고작 일본 전체 면적의 14%에 살고 있고 이미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고령화 국가로 경제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세계에서 세 번째로 빠르게 일본의 소도시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가 결코 오버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일본의 니케이 마케팅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미쓰코시 이세탄 홀딩스, 이즈츠야, 오누마 등의 일본 대기업들이 일본 지방의 대형 백화점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폐점하고 있는데요. 2010년 이후 가장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에서 일어난 일본 불매운동이 아베 총리가 상상했던 수준을 압도적으로 뛰어넘어 버리며 한국인들의 일본 여행이 급격하게 감소하자 한국인 관광객에 절대적으로 의존했던 수많은 일본 지방 도시들이 사상 초유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죠. 일본 지자체는 결국 버티지 못할 것 같아 일본 정부의 한국 관광객이 줄어들어 너무나 힘들다고 하소연했지만, 아베 내각으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한국에 의존하는 구조 자체가 비정상이다. 일본에서 관광업에 종사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황당한 답변을 기대할 수 없을 겁니다. 여기에 일본이 또 하나 간과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공격하게 되면 한국만 타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생태계가 무너진다는 것이죠. 메모리 반도체는 한국의 삼성과 SK하이닉스가 글로벌 시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 세계 초일류 기업들 대부분이 삼성과 SK하이닉스에 의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의 애플과 아마존도 예외가 아닌데요. 이 두 기업은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한 후에 삼성전자 측에 반도체 공급에 차질이 있는지에 대해 여러 차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를 싫어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인데요. 블룸버그는 아베는 어리석은 무역 전쟁을 멈추고 한국과 타협하라 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하였죠. 이외에도 미국이 최근 일본을 등지고 한국 편에 붙으려는 이유들이 정말 많고 내용들도 상당히 강력한데요. 관련 내용들을 담은 영상들은 영상 아래 링크 남겨두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일본 경제의 핵심인 아베노믹스까지 실패해 보시는 것처럼 일본의 인플레이션이 바닥을 향해 돌진하고 있고 현재 일본의 GDP는 무려 24년 전인 1995년 일본의 GDP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정말 심각하죠. 내수 시장에 의존하는 일본 입장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저렇게 낮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일본은행이 돈을 마구 찍어내니 당연히 엔화의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겠죠.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100% 손해니까요. 그런데 물가가 오르지 않으면 일본 기업들의 수익성이 하락하고 부동산도 약세를 보이기 때문에 가계 소비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됩니다. 일본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한국 수출 규제를 철회하고 한국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니 자민당이 곧 치러야 할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참패를 당할 것 같고 그렇다고 계속해서 시간을 끌자니 일본의 지방 도시들과 삼성, SK, LG 등의 한국 대기업들에 수출하던 일본 기업들의 타격이 너무나 심각한 데다가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비난까지 쏟아지고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버렸습니다.